그래서 이 때문에 나이가 젊은 층에도 이렇게 탈모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임신 기간 동안 안 빠졌던 머리가 다 빠지면서 이만큼씩 한 조각씩 빠지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이 회사 제품에서 나온 것들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빅사이트 뷰티인사이드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다뤘던 컨텐츠 내용에서 한 끗 차이로 아름다워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다뤘는데, 그 내용 중에 우리가 모발을 어떻게 관리하면 조금 예뻐질 수 있다, 그 내용을 보시고 댓글을 좀 달아주셨어요. 모발은 갱년기가 돼보니, 그리고 탈모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혹은 돈을 정말 많이 들여야지만 관리가 된다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주시거나 걱정하시는 메시지들을 저에게 남겨주셔가지고 오늘은 탈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볼까 합니다. 제이님, 도대체 이 탈모 왜 생기는 건가요? 풀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해요, 이 머리카락이. 그래서 두피는 밭이 되고, 모낭은 씨앗, 혈액은 바로 영양 공급, 그리고 림프는 배수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비유를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첫 번째 이유로는 생리적 원인이 있는데요. 생리적 원인은 그냥 두피에서 모발이 성장기에 들어서고 쇠퇴기 그리고 휴지기에 들어서는 그냥 정상적인 단계로 인해서 빠지는 걸 말하는데, 한 0가닥에서 100가닥, 200가닥까지는 정상적인 탈모라고 해요. 두 번째는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유전이나 호르몬적인 영향. 유전적인 영향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유전적으로 밭이나 씨앗 이런 것들이 조금 안 좋은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좀 젊을 때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고, 호르몬적인 영향은 모발 성장을 관여하는 게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것과 만나게 되면 DHT라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대사를 하게 돼요. 많이 DHT라고 알고 계실 건데, 이 DHT가 재미난 게 모발 성장을 관여하기도 하지만 이게 과다하게 많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던 모낭 있잖아요. 씨앗 공장을 과부하를 시켜서 공격하는 형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되려 쇠퇴기가 빨리 오게 하고 결국은 탈모로 이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재미난 게 이 DHT가 모발 성장에도 관여를 하고 탈모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가 하냐면, 우리의 근육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역할을 하는 엔진과도 같대요. 그래서 혈액이 부족한 곳에 이 DHT가 몰리게 돼요. 왜냐면 풀을 자라나게 해야 돼. 그래서 영양 공급을 줘야 되는데 영양 공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낭 입장에서는 더 빨리 과부하를 시키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내봐 하면서 혈액이 없는 곳에 이 DHT가 혈액 없는 모낭 쪽에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과부하가 생기고 결국은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겠죠. 요즘에 보면 젊은 분들 사이에서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어떤 이유죠? 옛날에는 남성분들만 많았고 요즘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고, 젊은 층에서부터 그 스트레스성 탈모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탈모의 세 번째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성 탈모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성 탈모 때문에 나이가 젊은 층에도 이렇게 탈모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머리가 빠지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면서 결국 체력이나 힘을 자꾸 증진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호르몬이 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서 아까 DHT를 대사시키는 효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5알파 환원 효소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DHT량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 모낭을 공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결국은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다. 게다가 잘 먹지도 못하고 수면도 잘 못하잖아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두피나 모발까지 영양 공급이 안 되게 되고 수면 질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나의 몸을 충전하고 그때 회복하면서 생장하고 재생하는 타임이거든요, 수면하는 시간이. 근데 수면을 잘 하지 못하게 되면서 모발 생장도 막고 결국 탈모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탈모로 고생했을 때가 언제냐면 아이 낳고 난 다음에 육아를 했을 때 그 앞에 아이를 가졌을 때의 호르몬과 그리고 육아함으로써 스트레스가 합쳐져서 그때 머리가 정말 많이 빠졌던 것 같아요. 진짜 한 움큼씩 빠지잖아요. 네. 게다가 임신 기간 동안 안 빠졌던 머리가 다 빠지면서 이만큼씩 한 아마 조금씩 여성분들은 빠지잖아요. 다 아실 경험 거예요. 있으실 거예요. 진짜 이렇게 빠져서 나중에 잔디처럼 여기 송송송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원인들이 더 있나요? 탈모에 또 다른 원인 있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어머님들 머리 아이들 있잖아요. 머리 이렇게 딱 당겨서 묶는 거. 이렇게 삐삐머리도 당겨서 하고 두피까지 쫙 빗어가지고 쭉 당기는 거. 이게 물리적으로 계속 당기는 게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모낭이나 모근에 무리가 오면서 탈모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힘으로 잡아 뜯는 것, 그리고 머리 안 말리고 주무시면 견인성 탈모라고 눌리면서 결국은 물리적인 탈모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싸울 때 머리채는 잡으면 안 되겠네요. 네, 물리적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머리는 피해 주시길 바랍니다. 머리 너무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탈모가 있어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요, 절식을 하시고 정말 극소량으로 이제 음식을 드시는데 그러다 보면 나의 몸에 영양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부분부터 탈락을 시켜서 살아남으려고 합니다. 제일 필요 없는 머리카락부터 탈락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다이어트를 못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조금 식단을 건강하게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리한 다이어트가 좀 탈모로 이어질 수 있다. 제이님,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보면 탈모 부분 쪽으로 빠지잖아요. 전체가 다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머리 털은 없으신데 몸에 털이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차이인가요? 근육이 혈액을 펌프질하는 엔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을 쓰는 곳에 혈액이 몰리게 돼요. 근데 우리 이 위쪽에는 옆쪽에 있는 측두근과 뒤쪽에 있는 후두근밖에 없어요. 앞머리 쪽에는 근육이 없어요. 근육을 쓰는 곳에 혈액이 몰린다고 했는데 위쪽은 근육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혈액이 공급이 원활히 안 되는 거예요. 정수리 쪽만 좀 더 빨리 탈모가 되고, 그걸 아마 보시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니님이 왜 머리에는 없고 몸에는 있냐고 하셨잖아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머리 쪽은 피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될 수가 있겠죠. 중력의 영향으로 계속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머리 쪽에 혈액 공급이 안 되면서 영양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 쪽이 좀 빠지고 몸 쪽에는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나도 탈모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조 증상이나 신호 같은 게 있나요? 두피가 우선은 조금 건강해지지 않으면 기름층이 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두피에 있는 수분이 증발하게 되고, 수분이 증발하면서 이 각질이 일어나게 돼요. 이 각질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듬이라고 합니다. 비듬이 생긴다 하면 또 전조 증상의 신호의 하나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발이 가늘어져요. 가늘어지면서 색도 검은색에서 약간 옅은 갈색? 멜라닌 색소가 빠진 색상으로 좀 변하게 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또 비듬이 생기면서 각질 생기면서 간지럽잖아요. 긁게 되고 여기에 습진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거기에 또 2차 감염이 생기면서 모낭염도 생길 수가 있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은 탈모로 이어지게 돼요. 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림프는 배수관이라고 했잖아요. 이 식물을 키우는데 배수를 잘 해주지 않으면 거기에 썩은 물질들이나 썩은 물이 고이게 되면서 거기를 썩게 만들잖아요. 결국은 이 림프가 원활하지 않아도 좀 모낭이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탈모가 왔다라고 신호가 왔거나 전조 증상이 느껴진다고 하면 그러면 예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두피를 청결하게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비듬이 생기면서 기름층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피지를 계속 생성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그러면 이게 피지를 계속 생성해내고 비듬이 섞이면서 여기 두피를 다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먼지에 뭐 기름에. 그러니까 오히려 두피 건강을 나쁘게 할 수 있으니까 두피 관리를 조금 깨끗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이님, 그러면 두피의 샴푸를 어떻게 하면 더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나요? 우선 저는 샴푸를 충분히 머리를 적신 후에 거품이 많이 나게 해주시고요. 이 거품을 1, 2분 정도 기름때들을, 먼지때들을 불릴 수 있게 해줘요. 뒤에랑 앞쪽 다 충분히 거품을 내주시고 불릴 수 있게 해주신 다음에 헹궈내시는데, 샴푸질을 할 때 절대 손톱으로 자극을 주지 마시고 여기 손 바닥 끝 있잖아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결국은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잘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축두근, 후두근, 그리고 위쪽까지 마사지를 좀 해주면서 샴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청결하게 두피를 관리를 하고 있으면 두 번째는 운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영양소가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되고 배수관이 원활하게 빠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운동을 해서 림프순환이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좀 땀이 나는 운동, 달리기, 수영, 뭐 자전거 타기, 산책하기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걷는 산보도 다 좋은데 땀이 충분히 나고 혈액순환이나 림프순환이 좀 될 수 있게. 저는 베개도 일부러 높은 걸 절대 안 베요. 굉장히 낮은 거 아니면 수건을 하나 이렇게 하고 자는 게 습관이 되어서 너무 낮게 자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높게 자는 것도 좀 좋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혈액 공급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생활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이님, 머리 끝까지 땀이 날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탈모에 머리에 열이 나는 건 좋지 않은 거 아닌가요? 두피의 열이 탈모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열은 운동할 때 나는 열이라기보다는 그 화병 같은 거 있잖아요. 열이 계속 지속되는 거.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운동의 열은 사실 빨리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대신 화병이라든지 뜨거운 여름에 이제 오래 쓰면 여기 열이 차잖아요. 그리고 이제 혈액순환 안 되는 막 작은 모자로 꽉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거꾸리 운동 아니면 뭐 씹을 때 잘 씹기, 습득은 잘 쓰는 것 아니면 숨쉬기 운동 같은 것들 운동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사지를 해주시는 건데요. 근육이 있는 곳에 혈액이 몰린다고 했잖아요. 축두근이나 후두근 이런 목 부위들을 다 풀어주시고 마사지를 좀 충분히 해주시는 것. 제가 보니까 다이소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그런 거 2,000원이면 사서 이렇게 좀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하셔도 좋고 혹은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빗 있잖아요. 그걸로 정말 살살 두드려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흰머리나 좀 탈모 있는 곳에 이렇게 좀 두드려 주거든요. 너무 자극되지 않는 혈액순환 될 만한 자극을 좀 주신다 생각하고 습관화를 계속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식습관이라든지 수면 습관. 결국은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먹는 것과 그리고 마음가짐 그리고 수면 습관을 좀 개선을 해보시면 두피 관리 그리고 모발 관리에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약 같은 것도 많이 있던데 유전적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미 약을 좀 젊었을 때부터 계속 지속하고 계실 거예요. 남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약을 드시고 바르시는 것이 상관이 없는데 여자분들은 먹는 약은 추천은 안 하시더라고요. 탈모 쪽 원장님들께 여쭤보니까 약은 다모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하지만 미녹시딜 바르는 것. 미녹시딜은 여자분들도 바르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미녹시딜이 얘가 바를 때 앞쪽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흐르면 가른 곳에 좀 털이 자라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발라주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또 탈모 샴푸나 뭐 에센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원장님들 말씀으로는 사실 모낭 끝까지 5에서 7m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흡수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물론 카페인 샴푸나 뭐 맥주 효모 샴푸 등 굉장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물론 일부에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그것만을 맹신하지는 말아라. 결국은 원료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가 들지 않은 자극이 없는 샴푸로 두피를 그냥 관리를 해주시고 바르는 약 그리고 먹는 약으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방법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두피 관리하는 제품으로 닥터코스메 에센스를 쓰고 있거든요. 판테놀이라든지 나이아시나마이드 그 특허 원료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서 알코올이나 기름이 안 들어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들로 관리를 해주셔도 돼요. 전성분을 좀 잘 확인하시고 나에게 두피에 맞는 건지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방할 수 있는 영양제 같은 거 추천해 주실 만한 것도 있나요? 비오틴 성분이 있는데요. 그 있잖아요. 일본 여행 가시면 맥주에서 아사히에서 나온 노란 병 큰 거 있어요. 그게 바로 비오틴 성분이에요. 비오틴과 B5, 판테톤산이 섞여 있어요. 거기에 아연이라든지 미네랄 식이섬유, 아미노산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드셔보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남자분들이 정액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커뮤니티 같은 데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게 아마 아연이나 아미노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님은 집에서 샴푸 어떤 거 쓰세요? 다양하게 그냥 쓰고 있는데 제가 좀 선호하는 거는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가 좀 들어있지 않은 것. 그러니까 세정도 잘 되고 사용감이 되게 부들부들하면서 좋습니다. 근데 일부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두피에서 좀 흡수가 돼서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이제 연구 결과도 많아서 요즘 나오는 올리브영에서 우리 볼 수 있는 인디 브랜드 있잖아요. 요즘에 너무 좋은 제품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닥터본드라고 오일 샴푸인데 그거 좀 저는 괜찮았고 또 두 번째는 트리셀 오전용, 밤용이 있는데 저는 나이트용, 밤용이 향이 더 나아가지고 그게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모레모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안 들은 샴푸도 좀 괜찮았고요. 그리고 모다모다
그리고 근래에는 그래비티라는 샴푸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트리트먼트 젤들도 이 회사 제품에서 나온 것들이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관리하는 머리 말리는 방법만으로도 좀 풍성하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가르마도 일자로 그냥 쭉 타지 마시고 지그재그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사용해 보시면서 관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들을 메시지로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라이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인스타나 블로그에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 궁금하신 점이나 조금 더 알고 싶은 점이 있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머리 빠짐,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위에 탈모로 고민하고 있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 하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저도 배우고 많은 분들과 지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